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를 오가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은 연권 선수들의 근황과 앞으로 다가올 신인 드래프트를 둘러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키움 히어로즈의 고영우 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는 그는 퓨처스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곧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1군에 콜업되어 팬들의 눈앞에 섰지만 아쉽게도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좌절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고영우는 상무야구단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겼습니다. 총 14명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영우 선수는 오는 12월 입대 예정입니다. 앞서 상무에 합격해 꾸준히 기량을 키워온 류현인, 윤준호 선수의 사례처럼 그 역시 군 복무 기간 동안 더욱 단단해져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군 복무라는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선배들의 길을 그대로 밟아나갈 수 있기를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소식은 단순히 한 명의 합격이 아니라 불꽃야구 연권 전체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는 이들 대학생, 독립구단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강야구 출신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거나 군 복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우의 상무 합격 소식은 단순한 합격 발표가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껏 땀 흘려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팬들에게는 또 다른 기대, 즉 그가 제대 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라는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군에서의 2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야구 인생에서 절대 비워지지 않을 단단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꽃야구 연권 선수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는 9월 17일 열리는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가 점점 다가오면서 파이터즈 연권 중에서도 프로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누구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 연권 가운데 인하대학교 3학년 문교원을 제외하면 4학년 선수들이 모두 드래프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내야수 임상우, 공주대학교 포수 김민범, 청운대학교 투수 박준영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에 독립구단에서 활약 중인 화성코리어의 강동우, 연천 미라클의 선성권까지 포함되며 불꽃야구를 통해 이름을 알린 선수들이 프로의 벽에 도전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열린 2025 KBO 드래프트를 돌아보면 전체 참가자일 197명 중 지명된 선수는 단 110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 예정 선수 중 지명된 이는 단 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치만 보아도 드래프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대학과 독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프로의 벽을 뚫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 연권 선수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록이나 성적뿐 아니라 경기에서 보여주는 투지와 집중력, 그리고 팬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존재감이 이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파이터즈 일부 선수들은 이미 야구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종종 이름이 거론되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과연 드래프트 지명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응원은 팬들에게도 또 다른 재미와 긴장을 선사합니다. 드래프트 결과에 따라 불꽃야구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을 받게 되면 10월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기 때문에 8월 31일 경기가 이들에게 마지막 생중계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에서 이별을 준비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최근 대학 무대에서 펼쳐진 불꽃 같은 맞대결입니다. 지난 8월 14일 열린 제59회 대통령기 전국대학 야구대회 16강전에서 파이터즈 연권 2명이 서로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바로 단국대학교의 임상우와 동아대학교의 김민범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토너먼트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이미 팬들에게 익숙해진 두 선수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경쟁자로 마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팬들은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남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다가오는 드래프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습니다. 경기에서 김민범은 동아대의 4번 타자 겸 포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중심 타자로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는 포수로서 날카로운 송구로 상대 주자의 도루를 저지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팀은 패배했지만 김민범이 보여준 집중력 있는 수비와 장타 가능성은 여전히 돋보였습니다. 반면 임상우는 단국대의 3번 타자이자 유격수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날 2타수, 2안타, 볼넷 2개, 그리고 4득점으로 전타석 출루라는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타격뿐 아니라 경기 운영 전반에 걸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결과는 10대2로 단국대가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내내 흐름을 주도한 임상우의 활약은 그가 왜 드래프트 유력 후보로 꼽히는지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이날의 맞대결은 단순히 승패를 넘어 각 선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장이 되었습니다. 김민범은 포수로서의 안정감과 타격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임상우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장점을 확실히 각인시켰기에 이들의 이름은 앞으로도 드래프트 관련 기사와 팬들의 대화에서 계속 거론될 것입니다. 결국 승자는 단국대였지만 패한 동아대 역시 값진 경험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불꽃야구에서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드러난 선수들의 현재 성적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범 선수는 올 시즌 대학 무대에서 타율 0.367, OPS 0.91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더욱 가치 있는 수치로 평가됩니다. 안정적인 수비 능력에 공격에서도 꾸준히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래프트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도루 저지 장면은 그의 강한 어깨와 빠른 판단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임상우 선수는 최근 더욱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타율 0.394, OPS 1.147이라는 눈부신 기록으로 팀의 주축 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전타석 출루를 달성하며 단순히 기록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에서 보여준 민첩한 수비와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임상우를 드래프트에서 눈여겨볼 만한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동아대가 탈락하면서 파이터즈 연권 중 대학 무대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임상우 한 명뿐이 되었습니다. 인하대, 청운대, 동아대가 모두 대회를 마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임상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국대를 대표해 8강 무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상대는 신안산대학교입니다. 이 경기는 8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어 야구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권으로서 짊어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팀과 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만약 8강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간다면 드래프트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국대가 우승까지 이어간다면 임상우의 이름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이번 대학대회의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꽃야구 팬들에게도 그의 여정은 특별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연권으로서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이자 그가 꿈꾸는 프로 무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임상우 선수가 마지막 남은 연권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선수들의 인생을 바꾸는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선택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상우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도 프로그램에도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지금껏 불꽃야구를 거쳐간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 임상우 또한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16강전에서 보여준 전타석 출루와 결정적인 활약은 충분히 주목할 만했지만 앞으로의 경기에서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신한산대와의 8강전 그리고 그 이후의 무대에서 어떤 성적을 남길지가 드래프트 지명 가능성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불꽃야구 팬들 역시 이러한 긴장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연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은 응원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게 만듭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우승을 이끌어라 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승리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그의 도전 정신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응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팬들에게는 임상우가 무대를 지킬수록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로 각인됩니다. 또한 프로구단 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서사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성적과 기록이 아닌 무거운 부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는 선수의 태도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자질이 됩니다. 특히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팀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안정감과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임상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임상우가 남은 대회에서 어떤 그림을 완성하느냐에 따라 불꽃야구의 스토리라인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불꽃야구라는 무대 위에서 한 명의 도전자가 아닌 상징적 인물로 서 있으며 팬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전해드린 소식을 종합하며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연권들의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먼저 고영우 선수의 상무 합격 소식은 단순한 진로 소식이 아니라 젊은 선수가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1군 무대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상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군 복무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류현인, 윤준호 선수처럼 그 시간을 훈련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더 단단한 선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영우의 합격은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준 출발점입니다. 한편 불꽃야구 무대에서는 드래프트를 앞두고 대학과 독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임상우와 김민범의 맞대결은 그런 긴장감을 가장 잘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김민범은 패배 속에서도 포수로서 날카로운 수비와 안정감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증명했고 임상우는 전타석 출루라는 완벽한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승패가 아닌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래프트 관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상우가 파이터즈 연권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선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순히 팀을 대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경기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함께 긴장하고 함께 환호하며 그의 도전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8강을 넘어 결승까지 진출해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는 불꽃야구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승에 실패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팬들에게는 값진 드라마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길을 연다는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고영우의 상무 합격은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임상우의 활약은 젊은 선수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뜨거운 에너지를 증명했습니다. 드래프트 지명은 일부 선수만이 얻을 수 있는 좁은 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열정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도전의 의미와 성장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수들의 여정과 도전이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뜨거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